프랑스의 협력이 아예 의미는 없는 것이냐? 이제부터 협력을 시작해 나가자 이런 것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 전홍축을 하는 걸 연료 쓴 원자로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대해서 기술을 이제 이번 협력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원자력 잠수함 말고도 민간 원자력에서도 협력이 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해군이 비공에 대해서 성능을 다 받고 이 성능인 걸 알겠어. 최소한 미국과의 수출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 LIG 덱슨이 지금 투자를 해서 미국 현지 공장을 세운다고 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반드시 될 때고, 다만 오래될 것인가 내년에 될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방어 문제와 에너지 구매를 압박하면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까지 협상 카드로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홍축 우라늄 공급이 불확실해질 경우 한국형 핵 잠수함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여기에 대해서 연관성을 좀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한국형 핵잠수함 사업은 현재 미국과의 실무 협의체가 추진 중인데, 작년보다는 좀 진전이 덜해서 이건 이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기업이 한국에 대해서 로비라든가 통상 압력을 가지고 있어서 요게 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 하나. 기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특정 기업 주제가 있는데, 이란 핵 협상에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전략화해 반출하고 보유하면 안 된다. 여기 한국에도 들어가면 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한국형 핵잠수함에 대한 핵연료는 우리가 직접 농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3국 수입설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선 지금 현재는 좀 구체적으로 기준을 갖기는 어렵다. 지금 이란에 대한 핵 협상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란한테도 이렇게 했으니까 한국한테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올 것은 맞습니다.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이제 이란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핵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것이고, 한미 원자력 협정이 지금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도 논란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농축된, 그러니까 농축도가 있고, 우리는 핵잠수함을 위해서는 20% 이상 농축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 농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상이 아직 안 끝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가 돼야 되고, 원자로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될 수 있거나 어느 정도 출력이 되는 건 또 농축을 하려면 농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사업이 선행 연구 단계에 있는데 본격적인 개발을 가려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것부터 정해지고 난 다음에 세부 설계가 되니까.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에서는 그냥 미국한테 이제 원자로 그 핵 연료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농축을 하고 대신에 IAEA라든가 미국의 감시를 받겠다. 그래서 원자력 농축 시설을 한국에 가지고 농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라늄을 수입하는 거. 그러니까 그 브라질이라든가 호주에서 우라늄을 수입하되 요거는 원자력 잠수함용으로 농축을 하겠습니다 하고 수입하는 걸 허가해달라. 지금은 그게 허가가 안 되거든요. 발전만 허가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수입 허가 정도로 좀 낮추는 것이 어떻냐. 그러니까 우리 독자 농축을 좀 생각해 볼 만하다. 브라질이 우리보다 먼저 이런 농축을 하는 독자적으로 진행했는데, 그 나라는 우라늄을 수입한 게 아니고 자기 땅에서 나는 우라늄을 자기가 농축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입과 자체 생산 내수의 차이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농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제 국제적인 감시라든가 허락을 맡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해볼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로는 이제 다음 부분에서 설명할 프랑스 대안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 드려보죠. 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원전 연료 전주기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전주기 협력 MOU가 프랑스에서 우라늄 원료 확보, 변환, 농축까지 한국과 협력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프랑스가 한국의 핵잠 열량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요 같은 경우에서 일단은 이제 원자력 잠수함 관련된 협정은 아닙니다. 그 세계적인 핵 재처리 기술을 가진 오리노사라는 게 프랑스 기업인데, 이 기술을 도입해서 상업용 전홍축 우라늄 LEU, HEU라는 건 이제 고농축 우라늄 무기로 쓸 수 있는 우라늄과 반대되는 말인데, 요게 대해서 이제 길을 뚫어놨다라는 정도인데, 그러면 프랑스의 협력이 아예 의미는 없는 것이냐? 이제부터 좀 협력을 시작해 나가자 이런 것입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프랑급 핵잠수함이라 해서 20% 농축률을 그 저농축을 하는 연료 쓴 원자로로 가고 있거든요. 이 농축도에 대해서는 원자력 잠수함 이슈가 났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은 80에서 90%의 농축률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 만들고 나면 30년 동안 연료를 공급 안 해야 되는데,
20%로 낮춰지면 이제 옛날에는 5년에서 7년, 지금은 좀 기술이 발전해서 20년 정도는 쓰고 20년에서 더 쓰려면 그 잠수함을 반으로 자른 다음에 원자를 한번 뜯고 다시 넣어야 돼요. 근데 요게 대해서 기술을 이제 이번 협력에 대해서 이제 받을 수는 있다. 다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오라노사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 한수원, 한국 수력 원자력과 협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자력 잠수함 말고도 민간 원자력에서도 협력이 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이제 다만 이제 프랑스는 사실 예전부터 프랑스의 슈프랑급 잠수함을 그냥 아예 수출을 하고 싶어 했던 욕구가 있었습니다. 호주에다가 슈프랑급 핵잠수함을 아예 수출을 하려 했다가 호주가 그때 당시에는 자기는 핵잠수함 안 쓴다고 해서 거절해서 슈프랑급 핵잠수함을 원자로를 덜어낸 버전을 호주가 산다고 했다가 나중에 호주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 오커스라고 하는 영국과 미국이 건조하는 원자력 잠수함을 구매하기로 했거든요. 네. 이때 이제 프랑스가 거의 한 30조 원 이상의 손해를 받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완성된 완제품을 한국에 수출하고 싶었고 사실 10년 전에도 그게 될 뻔했는데, 우리는 현재 원잠에 대한 기술이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연료 공급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가 좀 협력을 해준다면 우리가 슈프랑급가 아닌 독자적인 원잠을 좀 건조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요 모델을 채택하는 거, 프랑스를 완전히 믿거나 이제 프랑스로 완전히 뚫는다, 요보다는 그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좀 우회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프랑스제 원잠으로 우리가 갈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고, 한미 원자력 협정과 그다음에 프랑스와의 그 협상을 동시에 투 트랙으로 진행돼서 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과거와는 달리 우리는 이제 프랑스랑 경쟁할 수 있는 잠수함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연료를 공급받거나 아니면 프랑스에서 그 주는 이제 우라늄이나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농축하는 방식으로 국산 원자력 잠수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프랑스를 활용해서 이 미국과의 협상 레버리지를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프랑스가 주면 사겠지만 미국이 주는데 굳이 프랑스 거 살 필요 없거든요. 그게 사실 우리가 미국한테 던진 메시지예요. 미국이랑 같이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근데 만약에 미국이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걸로 부담스럽다면 프랑스한테 야, 니는 돈이 이득이 되고 이제 미국은 정치적 부담을 안 고니까 한국,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이 셋이 다 윈윈하는 구조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네, 그리고 LIG DNA가 미국의 유도 로켓 비공 수출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과 협상에 나서 헬리콥터 탑재 가능성까지 이제 검토를 했는데, 비공의 이 미국 수출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진짜 몇 년 전부터 비공의 미국 수출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도 이제 제가 기사로서도 많이 알리고 했는데, 미국이 생각보다 무기를 구입하는데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 T-50 관련된 것도 그렇고 해서 미국이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 해군이 비공에 대해서 성능을 다 받고 이 성능인 걸 알겠어 한 다음에 살지 말지 고민하고 결정하면 이야기해 줄게. 근데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 안에 내부 회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진 게 없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회사도 답답하고 아마 주주분도 답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건 없으나 지금 현재 이제 LIG DNA가 사명을 변경하면서 미주 사무실 개설하고 미국이 평가를 이미 다 했거든요. 평가를 한 거를 내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사격도 하고 실제로 이제 미사일 사다가 쏘게 됐으니까 여기에서 중간에 멈추고 우리는 너 거 안 써, 이렇게 하기엔 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미국이 왜 굳이 한국산 무기를 써야 되냐? 요 같은 경우에는 유도 로켓인데 미국이 이미 유도 로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한 번에 하나의 표적만 공격할 수 있어요. 레이저 포인터 아시죠? 레이저 포인터로 찝으면 레이저를 보고 미사일이 쫓아나가는 그 원리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미국의 BAE 시스템사에서 만든 APKWS라는 거는 여러 대의 드론들이 아니면 여러 대의 그 자살보트들이 벌떼로 공격하면 대응하는 게 어렵고 우리 비군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락온을 해서 저거를 공격해라면 쏘고 다른 걸 쏘고 하면서 연속으로 공격해서 여러 대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요걸 이기기 위해서 지금 현재 BAE 시스템즈는 우리 비군과 동일한 모델의 유도 로켓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항상 기업은 사실 돈을 잘 버는 게 목적이거든요. 개발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비공이 먼저 개발되고 신뢰성이 가지기 때문에 그 미국 업체도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미국과의 그 수출에 대해서 좀 소수 수출 가능성은 있다.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잘 되면 BAE 시스템즈라고 하는 우리 비공의 LIG 넥슨의 경쟁 업체가 협력을 모색하게 되면
레이저 유도 방식은 자기들이 생산하고 저기선 유도 방식은 LIG가 생산하고 이러면 아주 대량 배치가 가능하게 된 거죠. 이런 것도 저는 가능할 것이라 보이고 이미 비공은 지금 현재 실전에서 쓰였다는 거는 공개가 안 됐지만 저는 쓰인 것으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밝히지 말라고 해서 안 밝히는 건데 이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비공이 중동에 수출하고 중동에 공장이 이미 설비되어 있어가지고 중동 국가의 고속정에 비공이 장착되어 있어요. 중동 국가들이 비공을 장착한 이유는 이란 해군의 고속 자포국 보트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무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미 실전 배치가 돼 있고 이번에 실전에 썼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도의 상황입니다. 왜 이미 다 운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이 되었고 미국 해군이 여기 있는 MH-60이라는 헬기에 이렇게 비공을 탑재하는 것도 헬기로 띄워가지고 이제 저기 자살 보트라든가 아니면 드론 보트 같은 걸 한 번에 대량으로 공격할 때 비공이 최적화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장착하는 연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 요것을 저는 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하기 때문에 카리브에서 제가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 잡아가기 전에 무슨 해군 작전 그다음에 이제 카르텔들 격추시켰다 이럴 때 비공이 딱 좋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용하기 중동에서 사용하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의 현재 생산이 돼야지 미국은 항상 자신들의 미국산 부품이 어느 정도 된 무기만 사거든요. 그래가지고 미 국방부 조달법 DFARS라는 이 법을 통과한 용의해서 이제 LIG 넥슨이 지금 투자를 해서 미국 현지 공장을 세운다고 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해군이 사야지 이 공장을 세우는데 미국 해군 입장에서는 공장을 세워야지 산다 뭐 이렇게 좀 서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컨선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반드시 도입되고 다만 오래될 것인가 내년에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취재가 좀 어렵다라는 걸 좀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